천한 것, 네 주제를 똑똑히 알아라. 한양 도성 안 노비가 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22살 월선이었죠. 주인 마님은 월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한 것, 내 주제를 똑똑히 알아라. 월선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매일 같은 고통, 매일 같은 모욕. 하지만 월선의 삶은 곧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월선은 주인집 딸을 따라 대궐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벌어질 일들, 월선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천한 노비 월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 중기 한양 도성 안 중인 집안인 김씨 가문이 저택이었습니다. 대대로 역관을 지낸 집안으로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제법 재산을 모아 큰 기와집에 살고 있었어요. 주인 김진사에게는 18살 된 딸 소아가 있었죠. 소아는 고운 얼굴에 교만한 성격을 지닌 처자였습니다. 김씨 가문에는 수십 명의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가 있었어요. 22살의 월선이었죠. 월선은 다른 노비들과 달리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등이 고닫고 거친 일을 해도 손놀림에 품격이 있었어요. 월선이 김씨 가문에 온 것은 1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월선을 데리고 온 건 늙은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김진사에게 간절히 애원했죠. 자신과 월선을 노비로 받아달라고요. 김진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여인은 월선이 12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여인은 월선의 손에 작은 물건 하나를 쥐어주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언젠가 이것이 내 목숨을 구할 거라고요. 월선은 그날 이후 그 물건을 목에 걸고 살았습니다. 낡은 노끈에 매달린 색바랜 작은 장신구였어요. 하지만 월선은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월선은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 나르고 주인집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렸어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부엌에서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쉴 틈이 없었죠. 다른 노비들은 월선이 일을 너무 잘한다며 시샘했습니다. 바느질도 빠르고 정교했고 청소도 깔끔하게 했거든요. 그날 아침 월선은 소아의 방으로 아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소아는 늦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었어요. 월선이 조용히 상을 내려놓았죠. 소아는 상을 힐끗 보더니 나물이 적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주인 마님이 월선을 불렀습니다. 주인 마님은 김진사의 부인으로 소아보다 더 독한 성격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마님은 안채 마루에 앉아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월선을 내려다봤죠. 월선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빨래를 늦게 널었다며 회초리를 집어들었어요.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며 월선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날카로운 통증이 등을 파고들었지만 월선은 신음도 내지 않았어요.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마님은 숨을 헐떡이며 회초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월선의 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월선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님은 침을 뱉으며 내 주제를 똑똑히 알라고 천한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났습니다. 등에서 따끔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월선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죠. 저녁 무렵 월선은 홀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무명옷을 털어줄에 거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때 사랑채에서 도련님이 나왔습니다. 16살 된 도련님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도련님은 월선을 보고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 몸뚱이 하나는 쓸모 있겠구나. 오늘 밤 내 방으로 와서 시중을 들어라.
특별한 시중 말이다. 월선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월선의 손목을 낚아챘죠. 어디 가려고? 월선이 뿌리치려 하자 도련님은 화를 냈습니다. 감히 노비 주제에 거역하느냐? 도련님의 손이 월선의 어깨로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월선은 온몸이 굳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 주인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도련님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도련님은 혀를 차며 월선을 밀쳐냈어요. 나중에 보자. 감히 도망가지 말아라. 도련님은 협박하고는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월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월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사랑채 창문에서 도련님이 글 공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자문이었어요. 월선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도련님이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었죠. 월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월선은 그 글자들을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떠올릴 수 있었죠. 월선은 조용히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낮은 목소리였지만 정확한 발음이었어요. 월선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1월 영측 신수열장. 글자 하나하나가 입에서 술술 나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요. 유녀성세, 율려조양. 월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운등치우 우발기상. 도련님보다 더 정확하고 유창한 발음이었어요. 갑자기 사랑채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련님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어요. 누가 감히 자신의 글 공부를 엿듣고 있는 거냐며 소리쳤죠. 월선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노비 주제에 천자문을 읽을 줄 안다니 믿을 수 없었죠.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아였어요. 소아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소아는 비웃는 얼굴로 월선을 노려봤습니다. 노비 주제의 글을 안다고, 주제도 모르고 설친다고 독하게 내뱉었어요. 소아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월선의 뺨을 후려쳤죠. 월선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도련님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비를 때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소아는 코웃음을 치며 사랑채로 돌아갔어요. 월선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뺨은 화끈거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하지만 월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나 노비로 죽는 게 정말 월선의 운명일까요? 월선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글을 알고 있다는 것. 누가 가르쳐줬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월선은 좁은 하인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른 노비들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월선은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봤습니다. 목에 걸린 장신구를 만지작거리며 돌아가신 여인을 떠올렸죠. 언젠가 이것이 내 목숨을 구할 거라던 그 말. 하지만 월선은 그게 무슨 뜻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댁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궐에서 궁녀를 뽑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중인 이상 신분의 처자들을 선발한다고 했죠. 주인 마님은 이 소식을 듣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소아를 궁녀로 보내면 집안의 영광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어쩌면 후궁이 될 수도 있었죠. 마님은 소아를 불러 앉혔습니다. 궁에 들어가면 높은 어른의 눈에 들 수 있다고, 후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소아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후궁 이야기를 계속 꺼내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후궁이 되면 신분이 확 달라지니까요.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문득 월선을 떠올렸습니다. 소아 혼자 궁궐 생활을 하기엔 불편할 테니 월선을 데려가면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마님은 월선을 불러 세웠죠. 너도 소아를 따라 궁녀 선발에 지원하라고 양인이라고 속이고 들어가면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월선은 할 말이 없었어요.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죠. 입궁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님은 월선에게 깨끗한 무명옷을 입혔어요. 노비 옷이 아니라 평범한 양인이 입는 옷이었죠. 소아는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마님은 월선을 불러 안채 뒤편으로 데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마님은 월선의 턱을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월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낮게 말했어요. 궁에 가서도 소아를 잘 모셔야 한다고. 내가 만약 주제를 모르고 설치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했죠. 마님은 비웃으며 월선의 턱을 놓았습니다. 대궐로 가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소아는 편하게 앉아 있었고 월선은 구석에 움츠려 있었어요.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월선의 마음도 흔들렸죠.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대궐이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이었거든요. 드디어 대궐 문이 보였습니다. 높고 웅장한 문루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붉은 기둥과 푸른 기와 화려한 단청이 햇빛에 빛났죠. 월선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가마에서 내리자 내관이 다가와 궁녀 후보자들을 안내했습니다. 소아와 월선은 다른 처자들과 함께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기둥과 푸른 기와가 어우러진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넓은 마당, 높은 정각, 정교한 조각들. 월선은 넋을 잃고 주위를 둘러봤죠.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침방에 도착했습니다. 침방은 궁녀들이 바느질과 수놓기를 하는 곳이었어요. 책임 상궁인 최 상궁이 새로 들어온 궁녀 후보자들을 맞이했죠. 최 상궁은 50줄의 여인으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목소리로 궁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쫓겨날 줄 알라고 말했어요. 최 상궁은 한 명 한 명 얼굴을 살폈습니다. 소아의 차례가 왔을 때 최 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관 집안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월선의 차례가 왔습니다. 최 상궁은 월선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신분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양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최 상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월선을 봤습니다. 월선의 분위기가 보통 양인과는 달라 보였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풍기는 기품이 남달랐죠. 등이 곱고 손놀림이 우아했습니다. 최 상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궁녀 후보자가 많아서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었어요. 궁녀 후보자들은 각자 지정된 처소로 향했습니다. 월선과 소아는 다른 궁녀들과 함께 방 하나를 쓰게 되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죠. 월선은 처음으로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비 신분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월선은 처음으로 궁궐에서 잠을 잤습니다. 낯선 곳이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소아와 다른 궁녀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월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선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부터 궁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상궁은 예의 범절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높은 어른을 뵐 때에 절하는 법, 말하는 법, 걷는 법까지 세세하게 배워야 했죠. 소아는 역관 집안 딸답게 예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느질은 서툴렀어요. 소아는 바늘을 쥐고 천을 꿰매려 했지만 자꾸 손가락에 찔렸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바느질을 내려놓았어요. 옆에서 다른 궁녀가 웃음을 참았죠. 소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냈습니다.
반면 월선은 모든 걸 빠르게 익혔어요. 월선은 어릴 적부터 바느질을 해왔습니다. 노비 생활을 하며 온갖 일을 다 배웠거든요. 월선의 바늘땀은 고르고 정교했죠. 천 위로 바늘이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실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월선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우아했어요. 며칠 뒤 최상궁이 월선의 작업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월선이 수놓고 있던 작은 천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매화 한 송이가 천 위에 피어나고 있었죠. 바늘땀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꽃잎의 곡선이 부드러웠고 색감이 조화로웠어요. 최상궁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갓 들어온 궁녀 중에 이런 솜씨를 가진 이는 처음이었어요. 최상궁은 월선에게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월선은 어릴 적부터 해왔다고 대답했어요. 최상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선을 눈여겨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소아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천한 노비 주제에 자신보다 칭찬을 받다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소아는 이를 악물고 바느질에 집중했지만 실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최상궁이 궁녀들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어요. 중전마마께 올릴 자수 병풍을 만들 것이라고, 너희 중 솜씨가 뛰어난 이를 뽑아 맡길 것이라고 말했죠. 궁녀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중전마마께 올릴 물건을 만든다는 건 큰 영광이었거든요. 최상궁은 궁녀들에게 각자 작은 자수를 놓아보라고 했습니다. 월선은 조용히 바늘을 들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매화 그림을 천에 그려넣기 시작했죠. 가늘고 정교한 바늘땀으로 꽃잎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수놓았습니다. 월선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어요. 소아도 자수를 놓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이 엉키고 꽃잎 모양도 어색했어요. 소아는 초조해하며 월선을 힐끗 봤죠. 월선은 조용히 자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최상궁이 궁녀들의 작품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대부분 무난한 수준이었어요. 소아의 차례가 왔을 때 최상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아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월선의 작품을 봤습니다. 최상궁의 눈이 커졌어요. 작은 천 위에 활짝 핀 매화가 살아있는 듯 수놓아져 있었죠. 바늘땀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꽃잎의 곡선, 가지의 굵기, 꽃술의 섬세함까지 완벽했어요. 최상궁은 오랜 궁녀 생활을 하며 수많은 자수를 받지만 이런 솜씨는 처음이었습니다. 최상궁은 월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녀들에게 발표했어요. 월선이 솜씨가 가장 뛰어나다고, 중전마마께 올릴 병풍 작업을 월선에게 맡기겠다고요. 궁녀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갓 들어온 궁녀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다니 의아해하는 눈치였어요. 소아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죠. 천한 노비 주제에 자신보다 인정받다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혼자 남아 병풍에 들어갈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붓을 들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을 천천히 그려나갔죠. 매화가지가 뻗어나가고 꽃봉 오리들이 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선의 손은 거침없이 움직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림을 그려온 사람처럼요. 창밖에서 누군가 월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의 그림자였어요. 그 사람은 월선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월선의 우아한 손놀림, 정교한 그림 솜씨. 모든 게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선은 밤낮으로 병풍 작업에 매달렸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정성을 다해 한 땀 한 땀 매화를 수놓았습니다. 월선의 열정에 다른 궁녀들도 혀를 내둘렀어요.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바느질하는 월선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소아는 날이 갈수록
월선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최상궁이 월선만 칭찬하는 것 같았거든요. 궁녀들도 월선의 솜씨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소아는 이런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소아는 다른 궁녀 몇 명과 가까워졌어요. 모두 양인이나 중인 출신으로 교만한 성격을 가진 이들이었죠. 어느 날 밤 소아는 그 궁녀들과 몰래 만났습니다. 처소 뒤편 어두운 곳이었어요. 소아는 낮은 목소리로 월선이를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궁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아는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죠. 월선이 만들고 있는 병풍을 망쳐버리자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월선이 최상궁에게 불려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소아는 재빨리 월선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월선이 한 달 동안 정성껏 만든 병풍이 거기 있었어요. 소아는 주변을 살피고는 먹물병을 집어들었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병풍 천 위에 먹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검은 먹물이 하얀 천 위로 번져나갔어요. 아름답게 수놓던 매화가 먹물에 번져 망가졌죠. 소아는 빈 먹물병을 월선의 도구함 옆에 살짝 놓고 재빨리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얼마 뒤 월선이 돌아왔습니다. 월선은 망가진 병풍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한 달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월선은 황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소식을 들은 최상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최상궁은 망가진 병풍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중전마마께 올릴 병풍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큰일이었죠. 최상궁은 월선을 다그쳤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요. 월선은 모르겠다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되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상궁은 화가 난 얼굴로 월선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중전마마께 올릴 물건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다니 말이 되냐고 호통쳤죠. 옆에서 소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월선이가 실수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궁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상궁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곤장 10대를 때리라고, 그리고 병풍은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요. 마감일까지 사흘밖에 안 남았으니 밤을 새워서라도 완성하라고 했죠. 마당에서 월선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나무 몽둥이가 등을 내리칠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월선은 이를 악물고 참았죠. 10대를 다 맞고 나서야 월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월선은 신음 하나 내지 않았어요. 궁녀들은 월선을 동정의 눈빛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소아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죠.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월선은 처소로 돌아와 망가진 병풍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새 천을 펼쳐 놓았어요. 등은 쓰라렸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죠. 사흘 안에 완성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월선은 촛불을 켜고 바늘을 들었어요. 다시 매화를 그리고 수놓기 시작했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했습니다. 등의 상처가 쓰라렸지만 참았어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죠. 월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월선은 한숨도 자지 않고 바느질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월선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누군가 월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밤마다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키가 큰 남자의 그림자였죠. 그 사람은 월선이 밤새 바느질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월선의 처절한 노력, 꺾이지 않는 의지. 그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월선은 거의 완성된 병풍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눈은 충혈되고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월선은 마지막 바늘땀을 마무리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상궁이 병풍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월선은 긴장하며 병풍을 펼쳐 보였어요. 최상궁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최상궁은 병풍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매화 한 송이 한 송이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바늘땀은 정교하고 색감은 조화로웠죠. 최상궁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훌륭하다고, 아니 전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했어요. 중전마마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죠. 최상궁의 칭찬에 월선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소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와 질투가 치밀어 올랐죠. 그날 오후 친방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의빈대군이었어요. 의빈대군은 임금의 아우로 26살의 젊은 왕족이었죠. 학문과 예술의 조예가 깊어 궁궐 안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대군은 키가 크고 준수한 얼굴에 온화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상궁이 황급히 절을 하고 대군을 맞이했습니다. 궁녀들은 모두 긴장한 얼굴로 줄지어 섰어요. 의빈대군은 천천히 궁녀들을 둘러봤죠. 소아는 고개를 살짝 들어 대군을 힐끗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의빈대군은 중전마마께 올릴 병풍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상궁은 월선이 만든 병풍을 펼쳐 보였어요. 의빈대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병풍 위의 매화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듯 생동감이 넘쳤어요. 대군은 오랜 시간 병풍을 바라봤습니다. 섬세한 바늘땀, 조화로운 색감, 살아 숨쉬는 듯한 매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의빈대군은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최상궁이 월선을 가리켰어요. 의빈대군은 월선을 바라봤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대군은 부드럽게 고개를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월선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의빈대군은 월선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죠. 월선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담담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공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대군의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월선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풍기는 기품, 고든 자세, 우아한 손놀림. 이건 평범한 양인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죠. 의빈대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의빈대군은 월선에게 솜씨가 뛰어나다고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월선은 어릴 적부터 해왔다고 대답했어요. 의빈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상궁에게 월선을 잘 보살피라고, 이런 재주를 가진 이는 흔치 않다고 말했어요. 의빈대군은 한 번 더 월선을 보고 친방을 떠났습니다. 월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군마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소아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빈대군이 월선에게만 관심을 보인 게 분했어요. 자신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월선에게는 그렇게 오래 눈길을 주다니요. 소아는 주먹을 꽉 쥐었죠. 하지만 의빈대군의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대군은 혼자 처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월선이라는 궁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이가 왜 양인 신분일까요? 대군은 내관을 불러 월선에 대해 알아보라고 명했습니다. 며칠 뒤 내관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월선은 역관 집안 출신 소아와 함께 들어왔다고, 양인이라고 신고했다고요.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의빈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월선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커졌죠.
며칠 뒤 의빈대군이 다시 친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월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최상궁은 월선을 불렀죠. 월선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상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월선을 데리고 갔어요. 작은 정자에 의빈대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죠. 의빈대군은 편히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월선은 조심스럽게 대군 앞에 앉았어요. 의빈대군은 월선에게 그림도 그리냐고 물었습니다. 월선은 조금은 할 줄 안다고 대답했어요. 대군은 붓과 먹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월선에게 무엇이든 그려보라고 했죠. 월선은 붓을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매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가지가 뻗어나가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순식간에 완성되었어요. 의빈대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월선의 그림 실력은 전문 화원 못지않았거든요. 의빈대군은 글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월선은 조금은 안다고 대답했어요. 대군은 시를 한 수 읊어보라고 했습니다.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읊었습니다. 매화 향기 속에 봄이 오는구나. 하얀 눈 속에 홀로 피어있네. 월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맑았어요. 의빈대군은 감탄했습니다. 양인 신분으로 이런 재주를 가졌다는 게 더욱 놀라웠어요. 대군은 월선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월선은 잘 모르겠다고 어릴 적 어렴풋한 기억 속에 누군가 가르쳐준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죠. 의빈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더욱 의문이 들었죠. 대군은 월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의빈대군은 종종 친방을 찾아와 월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에 대해, 그림에 대해, 세상 이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월선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죠. 대군은 신분에 상관없이 월선을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월선의 생각을 물었고 월선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의빈대군은 월선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월선은 단순히 재주만 뛰어난 게 아니라 마음도 깊고 생각도 깊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남달랐죠. 대군은 점점 월선에게 끌렸습니다. 소아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천한 노비인 월선이 대군마마와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어요. 소아는 다른 궁녀들과 모여 새로운 계획을 세웠죠.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소아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친방에 있는 금실 한 뭉치를 몰래 가져왔어요. 금실은 궁중에서 매우 귀한 물건이었죠.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거였습니다. 소아는 그 금실을 월선의 도구함에 몰래 넣어뒀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소아는 최상궁에게 달려가 친방의 금실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최상궁은 깜짝 놀라며 즉시 친방 궁녀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도구함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궁녀들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죠. 월선의 차례가 왔습니다. 최상궁이 도구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금실이 나왔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났어요. 최상궁은 차갑게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월선은 황급히 저는 모른다고 제가 넣은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월선의 도구함에서 금실이 나왔으니까요. 소아가 나서서 월선이가 훔친 게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다른 궁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최상궁은 단호하게 월선을 금고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이고 끌려갔습니다. 금고는 좁고 어두운 곳이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으니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월선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소아가 들어왔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소아의 얼굴을 비췄죠. 소아는 비웃으며 월선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고, 넌 노비일 뿐이라고 독하게 말했어요. 대군마마도 이제 너를 멀리할 거라고 했죠. 월선은 고개를 들어 소아를 봤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냐고 조용히 물었어요. 소아는 이를 갈며 내가 나보다 잘나서라고, 노비 주제에 감히 나보다 칭찬받고 대군마마의 눈에 들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아는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월선은 혼자 남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굴하지 않았어요. 목에 걸린 장신구를 만지작거리며 힘을 냈죠. 언젠가 이것이 내 목숨을 구할 거라던 여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의빈대군은 월선이 금고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군은 즉시 최상궁을 찾아가 월선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었죠. 최상궁은 조심스럽게 금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의빈대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월선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최상궁은 거절할 수 없었죠. 의빈대군을 금고로 안내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의빈대군이 들어왔습니다. 월선은 초라하게 앉아 있었어요. 의빈대군은 월선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군은 월선 앞에 앉아 말했어요. 그대가 금실을 훔쳤다는 걸 나는 믿지 않는다고, 누군가 그대를 모함한 것이라고요. 내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빈대군은 금고를 나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관들을 시켜 침방을 샅샅이 뒤지게 했어요. 궁녀들의 처소도 하나하나 조사했죠. 소아는 당황하며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되었어요. 조사 끝에 소아의 이불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금실을 감싸고 있던 보자기였어요. 그 보자기에는 소아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죠. 소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의빈대군은 최상궁과 함께 소아를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소아도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소아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월선을 모함한 것, 병풍을 망친 것, 모두 자신의 짓이었다고요. 질투했다고, 노비 주제에 저보다 잘난 척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죠. 최상궁은 화가 나서 떨었습니다. 소아를 당장 궁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공모한 궁녀들도 모두 벌하라고 했죠. 소아는 울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아는 그날로 궁에서 쫓겨났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궁문을 나서는 소아의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양인이었던 소아는 이제 집에 돌아가도 환영받지 못할 거였어요. 궁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혼처를 구하기도 어려울 테니까요. 월선은 금고에서 풀려났습니다. 의빈대군은 직접 월선을 부축해 밖으로 데려왔어요. 햇빛이 월선의 얼굴을 비췄죠. 월선은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친방 궁녀들은 모두 월선을 바라봤습니다. 의빈대군이 직접 나서서 월선의 누명을 벗겨준 거예요. 대군마마가 이렇게까지 한 궁녀를 위해 애쓰다니 놀라운 일이었죠. 궁녀들은 월선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외와 부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최상궁도 월선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군마마께서 이렇게 아끼시는 궁녀라니요. 최상궁은 월선에게 더욱 좋은 일을 맡기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선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친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궁녀들과 함께 지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의빈대군이 더욱 자주 월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의빈대군은 월선을 작은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달빛이 환한 밤이었어요. 연못가에는 달빛이 수면에 부서져 흐르고 있었죠. 의빈대군과 월선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월선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의빈대군은 월선에게 그대는 행복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월선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노비로 태어나 노비로 살아온 자신에게 행복이란 건 너무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의빈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왕족으로 태어나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신부는 달랐지만 마음속 외로움은 같았어요. 의빈대군은 월선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손을 거뒀어요.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노비라고 감히 대군마마 곁에 있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의빈대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안 되냐는 대군의 눈빛에 월선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한 노비라고 대군마마와 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표정이었죠. 의빈대군은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월선이라는 사람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일어나 떠나려 했습니다. 의빈대군은 월선의 손을 잡았어요. 내 곁에 있어달라고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간절히 말했죠. 월선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노비와 왕족의 사랑,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월선은 고개를 저으며 대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의빈대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월선과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죠. 그날 밤 월선은 홀로 달을 바라봤습니다. 목에 걸린 장신구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월선은 그것을 만지작거렸죠. 언젠가 이것이 내 목숨을 구할 거라던 여인의 말. 혹시 그 말의 의미가 곧 밝혀지는 걸까요? 월선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월선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의빈대군이 있다는 것. 월선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눈을 감았어요. 궁궐 깊숙한 곳, 대비마마의 처소에서 한 노상궁이 대비마마께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의빈대군마마께서 한 궁녀에게 마음을 두신 것 같다고요. 대비마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궁녀의 신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노상궁이 대답했습니다. 양인이라고 신고했으나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고요. 재주가 뛰어나고 기품이 남다르다고 했죠. 그리고 목에 무언가를 걸고 다닌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비마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보라고 명했어요.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노상궁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월선의 비밀은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월선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거였어요. 과연 월선과 의빈대군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노비 신분인 월선이 대군의 곁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비마마가 월선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월선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월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월선과 대군의 사랑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